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고생 많으시죠? 지금 스튜디오 오니까요. 좀 예.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아, 제가 12월 2일 날 여기 그렇습니다. 왔던 걸로 예. 기억나는데요. 그날 웃고 계엄 잘 가서 전날. 네. 계엄 전날 정말 계엄 전날 그 건강한 보수를 얘기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다음 날 모습을 기원했는데 예, 그 다음 날 그런 어떤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벌써 한 달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갔습니다. 네. 예, 국장님 참, 별거 예. 없으시죠? 뭐 제가 별거 있겠습니까만은 국민들의 속은 별거가 많습니다 지금. 예, 아시겠지만. 너무 송구하죠. 사실은 예.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한 그런 한 달이고 지금도 같은 예.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사회의 어려움을 풀고 예.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반대로 지금 너무나 큰 그렇습니다. 어려움으로 몰고 예. 가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예.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미래 희망을 꺾어버리고 있어서 정말 정치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계속 그렇습니다. 부려잡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날 김 의원님하고 건강한 보수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어떤 일정 부분 상당히 응원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다음 날 그 여망은 완전히 어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 하루 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예. 벌어졌죠. 예.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저항하고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야를 떠나서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우리가 옳음이 무엇이고 예, 그름이 무엇인지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도 그렇고 특히 정치인은 더더욱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옳음이 무엇인지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그리고 뭐 그 옳다는 것은 상대적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예. 하지만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예. 그걸 판단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명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여당도 야당도 어디 할 것도 없이 진영 싸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영 싸움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거든요. 예. 이기고 지는 것만 따지지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는데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는다면 진영 싸움이 극화되고 사회 갈등은 더 강해지고 사회는 분열이고 정치가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정치라는 것이 뭐 서로 다른 생각 예전 같으면 칼로 결판을 낼 네. 것을 법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헌정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고 사회 봉합을 해 나가면서 지향점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 옳고 그름 저는 계속 그걸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큽니다. 예. 그래서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지금 김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건 어느 정도 상대적인 부분도 있는데 명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체포영장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해버리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저항하고 어떤 이 사법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예. 대통령이라면 사회 통합을 중요한 책무지 않습니까? 예. 또 헌정 질서 지키는 건 당연한 것들이고 또 본인이 했던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흔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잘못된 일이죠. 예. 이건 잘못된 일이고 좀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너무 사회 갈등이 깊어지지 그렇습니다.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 이것 때문에 경제적 위기나 사회의 이런 혼란이 더 예.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이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 절차적 과정을 빨리 정확히 한 발 한 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같은 그거 자체가 생각입니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문제는 여당 의원들 뭐 수십 명이 네네. 지금 이 불법적 과정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 의원님 보시면 요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고생이 많으시죠? 뭐 고생 실질적인 압박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뭐 국민들께서 지금 추운데 고생하시는 걸 생각하면 제가 하는 건 고생도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압박이 좀 있습니까? 피부 노골적인 압박들? 당연히 예. 저한테 대한 섭섭함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직접
그 면제를 표현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뭐 저는 그런 것들은 뭐 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한테 대한 섭섭한 감정이 생기거나 뭐 저한테 대한 압박이 있거나 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뭐 저한테 압박이 있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예. 이걸 계기로 음. 건강한 보수와 또는 우리가 좀 배척해야 될 예. 극우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을 고민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진영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성찰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전반에. 예.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보수가 자라고 예. 이게 술에 양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보수가 예. 있어야 건강한 진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건강해집니다. 예. 뭐 권력이라는 건 속성상 한쪽으로만 힘이 몰리고 견제받지 않으면 또 부패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이건 예.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한쪽이 밉든 한쪽이 곱든 건강하게 두 바퀴가 굴러가도록 예. 만들어내야만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당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한 보수를 살려내는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국민들께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보수를 바라보시고 예. 옳은 보수가 생겨날 수 있도록 가치지향 그렇습니다. 보수가 생겨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셔야 되고 예. 또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가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가치지향으로 바뀌어야 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사실 좀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 정치권 안에서 정치인들 스스로 바꾸기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민들께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김 의원님 요새 보면은 어떤 건강한 보수,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건강한 네네.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상식적인 어떤 유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귀당의 어떤 다수파, 네. 3, 40명, 그리고 또 네네. 탄핵에 반대를 하고 어떤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네네. 그분들은 점점 어떤 극우 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그 네. 정광훈, 그러니까 어떤 뭐 오늘 유승민 전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광훈 목사와 한 팀이 돼서 흡사 지금 현 시국을 헤쳐가려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건강한 보수를 지원하려면 그 유권자들은 그분들하고는 단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어떤 좀 약간 고착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원론적인 얘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더 현명해지시고 예. 더 기억하시고 더 행동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성향이 극우적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뭐냐면 너무 정치를 잘 아시는 것일 수도 예. 있어요. 뭐냐면 길게 정치를 봤을 때에 예. 어차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 예.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표를 준다. 그 표라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국민의힘이라는 간판만 달고 나가면 또 표를 얻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공천받는 게 중요하니까 당권을 빼앗기면 안 예. 된다. 그럼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쇄신파가 득세하지 않게 막아야 예. 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하고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가 필요하다. 예. 대통령은 똘똘 뭉치기 위한 좋은 소재다라고 정치적으로 예. 계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생각해야 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길게 봐서 제가 처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김 의원 길게 봐라. 예. 길게 그쪽 봐라. 분들한테요. 예. 길게 보면 뭐가 너한테 예. 유리한지가 보일 것이다.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안 중요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른가가 예. 중요합니다. 지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나오는 제일 예. 큰 이유가 무엇이 유리한가 무엇이 유리하지 그렇습니다. 않은가를 자꾸 생각해서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유리한가 무엇이 불리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인이라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보다 옳은가 그른가가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고 아주 중요한 생각합니다. 부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그분들 극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당내 주류들 네. 그분들은 꼭 자기 생각이 아니라도 네. 뭐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마 정치인들- 정치적 유불리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란 건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네네. 건강함을 기르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네. 저런 어떤 극우적 선택을 반복한 분들을 한국 정치사에서 유권자들이 용서해야 될까? 뭐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분명히 답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뭐 좀 아픈 얘기지만은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또 과연 우리의 정치 제도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에 예. 대해서 근원적인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정치가 제가 정치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였습니다. 이 당 저당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갇혀 있고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보면 소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예. 그것보다는 맹목적으로 지시에 따라 충성하는 사람만 예. 계속해서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이런 정치 토양 안에서는 가치를 추구하지도 못하고요. 예. 옳음을 추구하기도 힘듭니다. 예. 다양한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정치 풍토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저는 뭐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로 좀 예. 개편할 필요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당이 정권 획득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건 유불리를 따지는 거고 이익을 따지는 겁니다. 정당은 가치 추구가 예. 가치 실현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치 추구와 가치 실현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정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하고 무엇보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진영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서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절대적 가치다라는 예.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예. 됩니다. 민주주의 어떤 근간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아주 근원부터 뒤흔들어 놓은 게 이번 어떤 계엄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얻었고요. 예.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당시 뭐 김대중, 김영삼 두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이뤄냈죠. 예. 그리고 그것이 뿌리가 돼서 뭐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까지 민주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비상계엄이 예. 일어나고 마치 전두환이 처음 집권할 때와 같은 모양새로 갈 뻔했었습니다. 예. 우리 현명하고 용기 있는 국민들께서 막아주셨지만 이런 위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늘 있는 것 같지만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잃어버릴 수 예.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추상적 가치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하나 더 여쭤볼게. 지금 저 어떤 끊임없이 불법적 저항을 부채질하고 그 극우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목소리를 함께하고 저분들과 건강한 보수가 다음에라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2대 총선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예. 좋든 싫든 지금의 정치 구조가 3년은 더 가야 합니다. 예. 저는 더 근원적인 어려움을 또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 하나의 거대 정당이 견제받지 않고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됐을 때 생기는 예. 부패와 독주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많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의 정당이 너무 힘이 몰렸는데 예. 이 정당을 견제할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예. 못한다면 견제 기능을 못하겠죠. 예. 그러면 한쪽은 독주, 한쪽은 탈주해버리면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이 자리 잡기 힘든 구조가 돼버립니다. 예. 그런 정치 붕괴의 초입 단계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당에 남아서 우리 당이 바른 길로 가도록 저는 우리 당의 뿌리를 어떻게 보면 뭐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네. 하고 또 군사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하나회를 척결을 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면서 군사 독재 잔재를 척결하려고 네.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 보수주의 운동을 했었는데 저는 그것이 기본 근간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을 좀 다시 우리 네. 당이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정신을 살리려면 제가 여쭤보는 게 이제 김 의원님 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상식적 생각을 가진 보수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걸 네. 어떻게 다수파를 점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당장은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여론으로 모아주신다면 예, 국민들께서 그렇습니다. 질책을 하시고 또 방향을 예. 이끌어 주신다면 또 지금이라도 방향이 많이 또 바로잡아질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태 이 어떤 정말 이 엉망인 지금 사태를 해결하려면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피의자는 저기서 저항을 하고 있고요. 물리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뭐부터 걷어 나가야 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절차가 예. 정당하게 또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파면이 이루어지면은 예. 사실은 그 다음 절차는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 구속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예. 파면 절차의 신속하고 또 정확한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 진행이 되어야지만 국가 안정성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제 위기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예. 것이고요. 뭔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투 트랙인 것 같은데 하나는 탄핵 절차고 하나는 네네. 또 인신 구속을 통해서 수사의 부분이 있고 네네 그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렇게 저항하고 있으면. 예. 당연히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법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간에 너무 뒤죽박인 예.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이 뭐 특검으로 처음부터 정리돼서 진행이 예. 됐다면 더 깔끔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예. 그렇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에 충분한 기간 조율이 있었어야 하는데 예.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는 조사할 수 있지만 내란죄는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는 불완전한 상태면서 예. 수사권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예. 벌써 거기서 문제가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하자가 생겨버리면 예.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못하는 예.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사 부분은 정말 좀 잘 예민하게 예. 조율을 해서 100% 안전하게 진행이 돼야 중요한 되는데 말씀 같습니다. 지금 예. 보면 너무 뒤죽박죽인 것 그런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거기에 아, 동의합니다. 예, 저는 그러시군요. 특검이 빨리 통과가 돼서 예. 특검으로 법적인 정당성의 예. 근거가 완비가 돼야지만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저렇게 뒤죽박죽되는 것이 조율 가능하다고 예.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기관 간의 기관 이익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예. 뭐 좀 제가 봐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예. 근데 여당은 당론으로 반대죠 지금 특검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 그렇게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이번에도 어떤 거기에는 소신 투표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내일 저는 내일이죠? 네, 예, 내일입니다. 예. 저는 좀 저희 당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 그겁니다. 뭐냐면 저희 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예. 위해서는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그리고 또 우리 보수의 가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인데 정면으로 훼손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예. 윤석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제명을 하고 예. 우리가 보수의 가치로 새롭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여당이라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먼저 탄핵 절차에 앞장섰어야 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이 먼저 발의를 해서 먼저 통과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끌려가듯이 하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내란 특검법은 하루속히 발효되어서 예. 그럼요. 지금의 불안정한 수사가 예.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예. 표결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김 의원님 같은 생각을 가진 동일한 생각을 가진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판단하십니까? 추정하십니까? 예.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예. 뭐 헤아리기는 좀 예. 어렵지만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 혹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그 당론에도 불구하고 추정하시기에는? 솔직히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새 원내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예. 아무래도 저는 뭐 이탈표라는 표현은 싫어합니다. 예. 소신껏 소신표. 소장으로 예. 소장파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소신표가 아무래도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분위기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그거는 어떤 당내 압박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어쨌든 현상은 조금 제가 체감하기로는 네.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탄핵 가지고 표결 당시보다도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결론적으로.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 좀 염려되는데 예. 근데 내란 특검법만큼은 좀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사 절차가 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고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예. 것처럼 잘못하면 죄는 있는데 예. 절차가 잘못됐으니 처벌 못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 설득하는 작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쉽지가 않은 것이 좀 사실입니다.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쉽게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군요. 좀 아무래도 다들 입장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진영 싸움으로 점점 굳어지다 보니 또 민주당에서도 또 경우에 따라 무리하게 또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예.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행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진영 싸움으로 예, 가니까 시간이 다 못 돼버렸습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건강한 보수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